안녕하세요. 건축하고 투자 공부하는 부기부기 건북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근거가 무엇인지 각종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2021년과 22년에 부동산이 폭등한 상승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저금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달러뿐이 아니라 원화도 많이 풀린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풀린 현금이 각종 투자처로 물리게 되면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도 과열 양상을 띄었고, 주식 시장도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국토부 장관은 비전문가로 선임이 되었고, 그 와중에 통계청의 오류 같은 것들이 뒤늦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미스를 보였습니다. 공급 없는 규제에 풍선 효과를 주었고, 다주택자는 사업자 등록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었고, 그 와중에 계속 조이다 보니 계속 그 부동산의 모든 자금은 외곽으로 점점 전파가 되었습니다. LH나 공공기관 사람들의 비리까지 폭로가 되면서 정권을 내어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승에 또 추가 상승이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면서 집값은 그 누구도 못 잡는다는 기대심리 확산으로 인해 지방의 그 지방 짜투리 땅까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상승론자들의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저는 진짜 서울 수도권은 사고 싶어도 살 물건이 없어. 금도 그렇고. 금값이 왜 오르냐.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한하면은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유한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데, 서울에 아파트가 지금 더 지을 때가 있냐? 더 지을 때도 없다. 지금 재건축하는 거 이런 거 봐라. 서로 막 싸우고 하다 보면은 공사비 오르고 결국 안 된다. 결국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앞으로도 탄탄한 거에 반면에서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 또 지금 현 정부 지금 막 굴러가는 거 보면 추가 물량도 뭐 예전에 발표한 것들도 다 있지만 결국은 다 취소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른다. 요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뭐 하락론자들이 뭐 1000조, 2000조 뭐 엄청나다 막 하지만 21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총 한 2200만 가구밖에 없다. 이거 2200만 가구를 2000조 나누면 가구당 9천만 원 미만이다. 이 정도 부채는 다 컨트롤 가능하다.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주택보다는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이 쏠린다. 향후 예전에는 뭐 다주택 하면은 다 돈 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보유세나 종부세 상승했고 이제 그것도 언제 풀릴지 모르고, 그럼 양도세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임시로 지금 막아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풀리는 순간 큰일 난다. 양도세 폭탄 맞고 종부세 폭탄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만 사자 하는 분위기가 이제 이미 계속 지속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는 똘똘한 한 채는, 특히나 서울 쪽에 있는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유효하다. 네 번째, 금리 인하한다. 미국도 벌써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뭐 예전처럼 뭐 제로 금리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금보다 어쨌든 저금리가 가면 돈이 그만큼, 저금리라는 건 돈값이 싸다는 거고 돈이 좀 풀릴 수 있다는 거니까, 돈이 풀리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는 주식 안 된다. 국장은 망했다. 미국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조건 불패,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동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 빌라 사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 빌라 사기 때문에 이제 전세들도 다 이제 아파트로 갑니다. 뭐
투룸이고 원룸이고 전부 다 이제 전세는 아파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프로 봐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세가는 이미 상승 중에 있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한 전세가는 결국 매매가도 밀어 올릴 것이다. 이것이 상승론자들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지금 뭐 소멸 위기다, 우리나라 국가의 소멸 위기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수도권이나 서울에는 시장 적응이 완료가 됐다. 이미 1인 가구, 2인 가구로 다 찢어졌고, 근데 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원룸 뭐 옥탑방 반지하에 사냐. 다 투자 가능한 선호하는 아파트 평형대로 1인, 2인 가구도 다 이제 매입을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소멸하겠지만 결국 서울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더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령화된 분들도 이제 공기 좋은 데 찾아가신다고 지방으로 막 예전에 나가셨는데 의료시설이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으로 재이동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상승론자들의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정리를 해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상승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은 한번 저도 확인해보고 같이 공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부동산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도 각종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요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 중에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요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 과도한 가격 부담. 즉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비싸다 이게 아니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5억 중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1인당 GDP로 17.3배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두 번째, 초저출산. 합계 출산율이 0.65다. 뭐 뉴스에서 연일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제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비용까지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이제 신혼 감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이거 지방 소멸부터 시작해서 결국 수도권도 그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자, 세 번째,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다. 그 증가폭이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폭이 너무 높고 1년 새 32%나 증가했고, 이게 또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이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생계형 악성 부채가 늘고 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해서 불법 대출까지 번졌다. 이게 지금 하락론자들의 이유입니다. 네 번째, 대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섰는데요.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실적 저조를 이미 예상하고 임원을 해고하면서 장비 투자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 5년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기업 중에 실적이나 주가의 증감률을 파악해 본 결과 다른 미국, 일본, 뭐 대만 다 올랐는데 큰 폭으로 올랐죠. 100%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떨어졌다. 앞으로도 더 힘들 것이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 부진입니다. 요즘에 빌라 짓는 공사 현장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도 소규모 아파트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건설고 작은 건설 회사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 내수는 거의 아파트 건설 회사들이 다 이제 내수를 절반 이상 맡고 있는데, 이런 수주가 안 되다 보니까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또 이제 계속 이제 내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고물가가 위험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부 정책 하락 기조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이게 맛봤듯이 이거 그냥 부동산 상승하는 걸 내비두면은 정권도 위태롭구나. 이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제 하락 기조는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일단 DSR 3단계
도입 예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부동산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6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말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할 것 같다, 그런 거 이제 댓글로 써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이슈 정리해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이제 각종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있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상승론자들의 이유와 하락론자들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써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도 좋은 이슈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